도심을 가로지르는 풍부한 수량의 강과 비옥한 토지로 쌀 생산량 경북 쪽 1위. 전국 곡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하늘색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그림 같은 농가. 부자 농부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중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오면 이 감으로 부자가 된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직은 뭐 처리 안 돼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을에 가야 되는데 그럼 이 감으로 부자 된 농부를 어디 가서 찾죠? 감을 가공을 하고 난 뒤에 그 찌꺼기 가지고 그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 감 찌꺼기로 부자가 됐다고요? 그분 어디 가면 만나뵐 수 있어요? 여기 산 밑에 가면요. 산 밑에요? 예예.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 산 밑에 있다는 곳에서 의문의 남자가 발견됐습니다. 잠자리채를 들고 풀밭을 서성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잠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집 나간 보물 찾고 있습니다. 집 나간 보물을 찾아요. 날 따라와봐요. 어디 있는가 보물이 꼭꼭 숨어서 잘 안 보이는데. 꽁꽁 숨은 보물이 이 풀밭에 있는 모양입니다. 맛있다. 잡았다. 잡았다. 과연 잠자리채에 잡힌 보물의 정체는 뭘까요? 요겁니다, 내가 말한 보물이. 이거 토끼? 그럼 이걸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예. 이 한 마리로요? 아니요, 저 안에 가면 저 형제들 많습니다. 형제들이요? 예.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부자 농부의 보물이라는 토끼의 형제를 만나러 간 곳은 바로 여기. 이리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제가 토끼 키우고 있는 토끼 아파트입니다. 토끼 아파트요? 아, 요놈이 나가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이 토끼들로 얼마나 부자가 되셨을까요? 저는 이 토끼를 키워가지고 1년에 한 1억 5천만 원 벌고 있는 배문수라고 합니다. 토끼 사육 14년 차 배문수 부자 농부입니다. 330여 제곱미터 토끼 사육장에서 7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라는데요. 오직 토끼만 키워 부자가 된 사연 이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숲이 감싼 하늘색 지붕의 토끼 농장. 깔끔한 바닥 관리며 3층 높이의 토끼장 내부 청결이 눈에 띄는데요. 전부 혼자 다 관리하시나요? 밥 주는 데는 한 1시간도 안 걸리니까 하루에 밥 한 번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뭐 한 보름에 한 번씩 똥치고 큰 힘드는 건 없습니다. 아, 이제 밥 좀 줘야 되겠네. 이놈들이 배고픈가 보다. 부자농부의 토끼들 밥은 뭘 먹이는지 좀 볼까요? 그런데 그건 색도 모양도 아주 독특한데요. 간 껍질입니다. 감 껍질이요? 감 껍질을 일반 가축 사료에 섞어주는데요. 섞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처음에는 그저 많이 먹이면 좋은 줄 알고 막 10%도 먹이고 막 이랬었는데 해보니까 또 변비성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한 5% 정도 주니까 설사율도 없고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는 5%를 주고 있습니다. 감을 먹이로 잔병치레 폐사율이 줄었다는 토끼. 하지만 마리당 180g 이상은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주면은 여름철에는 남은 사료에 곰팡이가 피니까 사료통을 탁탁 비운 상태에서 주는 게 토끼들 건강에도 좋습니다. 맛 좋고 몸에 좋은 건 하하 토끼도 아는 모양. 녀석들 사료 제쳐놓고 감 껍질만 골라 먹습니다. 만나니? 부자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감 껍질 사료로 토끼의 면역력을 높여라. 잠시 후 트럭 한 대가 토끼 농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서오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떻게? 어서 오십시오. 이 토끼 분양 좀 받으려고. 아, 전번에 전화 거신 분이구만. 예. 새끼 잘 노는 놈으로 예, 그래 예. 깨려볼게요. 예. 한번 돌아보시고. 토끼를 키워볼 참으로 분양받으러 온 손님.
윤기 나는 털에 포동포동 살아오른 건강한 토끼들을 골라냅니다. 1년 먹인 게 저 정도입니까? 여기가 7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가서 교미 막바로 시켜도 됩니다. 아, 야, 씨알이 좋은데요. 예. 옛날에는 이 토끼 3마리가 대학을 가르친다 그러잖아. 이 번식이 좋아서. 근데 한 번에 이게 뭐 9마리, 10마리 이렇게 놓는데 평균 뭐 7마리면 나도 괜찮아요. 이제 이것도 10마리죠. 예. 잘 키우세요. 예, 예. 예. 건강하게 잘 커라. 이렇게 모토 분양하시는 걸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거는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새끼 낳는 토끼 모토 분양으로 연매출 4천만 원. 무더위가 시작된 날씨.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기 마련입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꺼내는가 했더니 모양새가 어딘지 좀 이상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지원받은 미생물입니다. 요게 그 광합성균은 냄새 잡아주는 거고, 요거는 고초균인데, 고초균은 파리 알 실어 놓으면은 알 표면의 단백질을 얘네들이 다 파괴를 시켜요. 그러니까 파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고초균과 광합성균을 넣고 500배의 물에 희석을 하는데요. 이게 먹는 건 아니고 이거는 토끼 분해주는 겁니다. 토끼 똥 부수대라고. 사육장 아래로 떨어지는 토끼 똥에 뿌려주는 미생물 희석에 분변 냄새를 줄이고 부숙 속도를 높여준다고 하는군요. 이 자체에서 부숙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퇴비장에서는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부숙이 완료 다 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거 잘 왔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거 내가 밥 주는 건데 내가 밥 줄 테니까 네. 요쪽 편에 똥 좀 있더라. 똥 좀 쳐라고는. 네,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토끼 분변 처리를 시작하는 아들 배광민 씨. 그런데 손수의 모양이 어딘지 독특합니다. 레일이 없었을 때는 똥을 구르마가 저 위에서 눌러지니까 칠 때도 불편하고 범벅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똥 위로 다니게 되니까 치기도 편하고 사람이 움직이기도 편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미생물이 뿌려진 분변을 직접 만든 손수의 이동 공간으로 모아놓고 편하게 퇴비장으로 옮긴답니다. 지금 같이 한 지는 지금 한 8년 됐습니다. 토끼고기라는 새로운 축종이니까 또 사람들한테 인식이 아직 부족한 축종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래의 희망성이 있어가지고 같이 귀농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감 껍질 먹인 토끼가 약용 성분이 높아 보양식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데요. 그런데 토끼 고기가 보양 음식으로 어떻게 좋은가요? 토끼가 찬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더울 때 많이 먹으면은 영양 보충도 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토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으로 도시에서 하던 서비스업을 접은 광민 씨.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술에 가득 채운 토끼 분변은 외다리로 연결된 퇴비장에 쏟는데요. 노출된 퇴비장이지만 수시로 미생물 희석액을 뿌려준 덕분에 악취로 문제되는 일은 없었답니다. 위에 이렇게 천막처럼 덮어주고 공기가 통하게 하니까 2주일이면 부숙 다 됩니다. 발효 숙성이 다 완료된 분뇨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토끼에게 사료 배식을 마친 부자농부는 사육장 옆 시설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정체불명의 액체가 이게 뭐길래 통 안에 담아둔 걸까요? 내장에다가 부숙시키려고 이제 미생물을 고초균 2리터, 광합성균 2리터를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토끼 분변 퇴비에 이어
토끼 내장을 미생물로 발효시켜 액비를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그때 토끼 농장으로 들어서는 한 차량. 정장 차림의 손님이 여기 무슨 일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일찍부터 나와 계시네. 제가 그 기술센터 공부하러 가면서 좀 귀찮게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미를 넣어보니까 예. 이게 좀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나는 저 토끼 내장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뭐 간껍질 이런 것도 같이 넣으시는 모양이네. 간껍질을 좀 넣으면은 거기도 당분 성분이 있으니까 미생물 먹이가 안 되겠나 나중에 싶어서 설탕도 넣고. 보충하시고. 예, 설탕도 넣고. 저도 군감하고 해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200배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예, 좋았다고 예. 해서 요 결과물들이 요 나와 있는데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희석 배수니까 예. 잘 지켜서 하시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예. 나누어 드립니다. 꼭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토끼 액비를 인근 농가에 제공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요번에 거는 검사해 보니까 200배 희석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으니까 200배 그 효율만 지켜가지고 잘 한번 써보십시오. 작년에 이 액비를 1년 동안 사용해보니까 이 모든 작물의 그 색깔이 깔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액비를 써보려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토끼 액비 가격은 얼마일까요? 지역민들이 토끼 농사하고 뭐 축산 농가라 하면은 뭐 냄새 나는 걱정도 하고 이러는데 동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좋고 토끼가 키우는 농산물, 특이한 농산물 한번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그냥 더불어 같이 살고 싶어서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작물 종류 가릴 것 없이 마을 60호 농가들이 이 액비를 사용한다는데요. 액비 받은 김에 바로 밭을 찾은 이웃 농부. 부자농부 말대로 200배 물에 희석해 감나무를 향해 시원하게 분사를 합니다. 감도 가을에 가면은 이 색깔이 깔이 참 잘 나와요. 그리고 저 단단하고 올해도 감농사 풍년 기대해 봅니다. 이웃 농가까지 생각하는 배문수 부자농부. 그와 토끼의 인연은 퇴직 후부터였습니다. 군대는 또 해군에 나와가지고 외항선을 또 한 7년 탔어요. 그러다가 이제 상주 들어와가지고 토끼나 2마리 사가지고 키우면서 집에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2마리를 사서 키우는 게 시작이고 마리수가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팔로 걱정도 되고. 토끼 농장 운영 초기 정부의 불법 도축 단속으로 토끼 고기의 거리가 위축되었고 동시에 애완용 토끼 사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토끼를 고기로 먹는 수요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팔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카톨릭 의대 교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 얘기가 차라리 상주에 많은 간껍질을 미겨가지고 감 먹은 토끼를 한번 해보면은 그게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간껍질 미기는 토끼를 갖고 매달리게 됐습니다. 여러 농가와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토끼 사육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던 부자농부. 이후 백숙, 탕수육, 진액 등 다양한 요리를 개발하고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시도해 판로 문제를 싹 해결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고 또 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물어도 보고 해보니까 좋은 점은 상당히 많은데 알려지지를 않았다 하는 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중탕 가지고 특허도 출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어디론가 가는 토끼 부자농부의 차량. 도착한 곳은 한 식당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니 점심때가 다 되었군요.
식사를 오셨나 봐요. 아니요, 아직 뭐 밥 먹을 때는 안 듣는 거 없고 우리 여기 토끼 가공하는 데입니다. 식당에서 토끼를 가공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식당 안 조리실에 다양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간 먹은 토끼와 토끼 머리, 그리고 내장류는 여기 간하고 염통, 심장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한약재가 10가지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많은 걸로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그런데 이분 누구세요? 저희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토끼 농장 식당에서 요리를 담당하고 있는 큰아들 배철민입니다. 아하, 큰아드님이셨구나. 어쩐지 닮았다 했어요. 자, 먼저 한약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 먹은 토끼 들어갑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압력으로 12시간을 우려냅니다. 12시간을 120도 이상으로 우려내가지고 밤을 먹은 토끼 8마리를 머리부터 발, 내장까지 모두 넣고 10가지 한약재를 넣은 뒤 12시간을 120도 고온에서 우려낸 뒤 기름기를 걷어내고 다시 5시간을 더 우려낸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7시간을 우려내가지고 기름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기는 푸석해졌고 뼈도 이렇게 다 부스러집니다. 그야말로 진액만 남은 상황. 이 토끼 진액은 어디에 좋아요?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력이 쇠하신 분들, 콜레스테롤 낮춰주면서 원기 회복도 시켜주니까 환자분들한테는 일석이조죠. 맛 좀 보여드릴까요? 네. 예. 과연 맛이 어떨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번 드셔보시죠. 오, 한약 냄새가 진하네요. 부드럽고 전혀 비린 맛이 없어가지고 드시기 쉬울 겁니다. 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토끼 진액은 1회 50 포장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판매되나요? 한 달분을 하시게 되면 18만 원이고요. 60팩에 18만 원, 120팩에 3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토끼 진액으로 올리는 연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연 매출로 따지자면 8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토끼 진액 가공 판매로 연 매출 8천만 원. 여전히 식당에 머물고 있는 부자농부. 이제야 식사를 할 모양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요, 제 어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족이 다 모이셨네요. 그런데 인삼에 마늘, 대추 대체 무슨 요리를 하시려고 하세요? 토끼 백숙 생소하죠? 토끼 백숙이요. 뱃속에 온갖 재료를 넣은 다음에 특제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와우,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육수입니다. 와, 국물이 굉장히 진해 보여요. 예. 육수는 뭐로 만드신 거예요? 토끼 머리하고 가진 약재하고 끓이면 됩니다. 간 먹은 토끼에 한약재, 특제 육수까지 넣고 40분을 푹 고아주면 상상 이상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이야! 토끼 백숙 완성입니다. 어머니와 바톤 터치하고 불 앞에 선 큰아들 철민 씨. 그의 선택은 튀김입니다. 토끼 고기를 튀겨서 어떤 요리를 만드실 거예요? 탕수육 같은 거는 어린 애들부터 다 이렇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처음엔 질기다, 덜 익었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간 먹은 소스를 숙성을 시켜서 고기에다가 입혀선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탕수육을 만드니까 맛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니까 손님들 반응도 좋고.
두 번 튀겨서 바삭함을 더해주고 달달 소스로 풍미는 높여줍니다. 그런데 철빈 씨는 어떻게 해서 그 토끼 농장에 합류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저도 화려한 셰프의 꿈을 갖고 살았죠. 그러도 나중에 저도 이제 코로나 터지고 다니고 있던 직장도 조금 잘못되고 그때 마침 읽었던 책에서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상 일은 맘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근 15년 이상 저렇게 열심히 키우신 토끼와 어머니가 연구하신 이 음식을 제가 전수받고 또 한다면은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까지 접목시켜서 한다면은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희망까지 더해진 토끼고기 탕수육. 불끈 건강해질 것 같은 토끼 백숙. 과연 다 먹은 토끼고기의 요리는 어떤 맛일까요? 백숙 같은 거 해서 먹으면 좋죠. 맛도 있고. 이거 한 마리만 먹으면 올 여름에 열은 그냥 나갔다. 담백하다. 이거 나와. 와우, 진한 국물에 이거 한 그릇 먹고 나면 올여름 더위 끄떡없겠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다양한 토끼 요리 개발로 소비층을 넓혀라. 다음 날 토끼처럼 발빠른 일과를 시작하는 부자농부. 사육장에서 토끼 한 마리를 꺼내 다른 사육장에 넣어줍니다. 아하, 합사 중이군요. 끝났지. 임신 기간 31일이고요. 그다음에 새끼 딱 낳고 나서 3개월 있으면 출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 낳고 얼마 있다가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고래 교미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육장마다 하얀 판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암호 같은 숫자들도 적혀 있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토끼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요? 예. 이게 11월 4일 날 16번하고 교미해서 6마리를 낳았습니다. 이제 산자수가 적게 나오는 거는 도태를 시키고 또 사실 또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성장이 느려지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6마리에서 8마리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일률적으로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요거는 그래도 좀 많이 낳았네요. 한 12마리 낳았네요. 아유, 이쁘다. 옹기종기. 아, 예쁘게도 잘 자네요. 자기 새끼들 보온시키기 위해서 가슴팍에 털을 뽑아서 보온시켜서 새끼를 놓는 것입니다. 요놈은 12마리 낳는 놈 중에서 약했던 애들, 애미가 데리고 있다가 이제는 옮겨도 충분하니까 요거는 옮기겠습니다. 어미 토끼와 떨어지는 토끼들. 그런데 갑자기 어미 토끼를 잡더니 주사를 놓는데요. 자식을 떼놓으니까 혹시 애미 스트레스 받을까봐 새끼하고 분리할 때는 요 영양제를 한 방씩 주고 있습니다. 독립하는 새끼 토끼에게도 영양제 한 방. 그 시각 조리실이 있는 식당에서는 큰아들 철빈 씨가 새로운 요리 준비로 분주합니다. 재료는 이전보다 간단해 보이는데요. 어떤 요리가 태어날까요? 양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껍질하고 요건데 요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특급 비밀. 아우 그것의 용도로도 알려주세요. 잡내나 불순물에 같은 그런 냄새들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잡내와 불순물을 없애주는 특급 비법까지 넣은 액체를 토끼 고기에 붓는데요. 이대로 이틀간 숙성시키고 나면 토끼 고기가 더 연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해진 토끼 고기를 갈아준 다음 채소와 각각 볶아주면 재료 준비 끝! 지방분이 많이 없는 고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익혀야지 오랜 시간 익혀버리면 너무 질겨집니다. 고기 볶은 거와 야채 볶은 거를 토끼머리 육수하고 같이 졸여줍니다. 그 졸인 육수에 밥을 넣고 끓여주면 아하 토끼 보양죽이군요. 20년 조리 경력이 헛되지 않는 요리, 아니 작품입니다. 1인분에 300g씩 닿습니다. 이게 축구로 만들어서 하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약자분들이 많이 움직이시지도 못하고 식당을 찾아오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인터넷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토끼 고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가공법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개발 중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수익은 얼마나 나올까요? 식당 매출하고 죽 매출하고 합해서 아직 시작 단계라서 얼마 안 돼 한 3천 정도 됩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토끼고기 음식 판매로 연매출 3천만 원. 아버지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 오늘 또 딴 날보다 더 열심히 한번 구워봤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토끼고기 보양식. 허허,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토끼 백숙을 가족들에게 선보이는 큰아들.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이게 확실히 좋은데? 나도 먹어볼까?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좋아. 이대로 해도 되겠어요? 해도 계속 또 연구해야지. 또 이래가 이제 딱 하면 안 되고. 네, 열심히 할게요. 어때요? 주방에 있는 아들 모습 보면? 흐뭇하지요. 아버님 이렇게 토끼를 종종 드세요? 토요일마다 먹어요. 아, 왜요? 토요일은 토끼 먹는 날이고. 월요일은? 네, 월요일은 원래 토끼 먹는 날이고. 맛있다 진짜. 열심히 할게요. 이제 믿어도 되겠다.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짐을 맡긴 것 같기도 하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특허도 한 3개 출원해놨고 저들만 열심히 하면은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참 기분 좋습니다. 이 맛에 자신이 농사, 토끼 농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문수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모토 분양 4천만 원, 토끼 진액 가공 판매 8천만 원, 토끼고기 음식 판매로 3천만 원 해서 연매출 총 1억 5천만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감 껍질 사료로 토끼 면역력을 높여라. 두 번째, 다양한 요리 개발로 소비층을 넓혀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토끼 사육장이나 식당이 장소도 좀 협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귀농하는 사람들이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물색을 해서 한 자리에서 토끼 사육부터 또 토끼 부산물을 활용한 2차 가공품 또 사람들한테 음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토끼 사관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감 껍질로 약용 성분 높은 토끼를 키워내고 사육과 가공, 2마리 토끼를 잡은 배문수 부자농부의 행보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